가지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지 한번 결혼을 다시 고민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선택돼도 나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여자들은 무조건 저는 그냥 쳐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디님들, 네. 피디님들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딱 한 가지 조건만 보라 그래.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할래요? 외모. 외모. 언제까지나 외모. 우리 피디님은? 전 성격. 성격. 거짓말 같은데 여기 피디님은요? 여자의 경제력. 저런 남자들, 여자들이 있어. 경제력만 보는 여자, 남자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성분들 중에 남자의 경제력만 유난히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 거 다 안 보고 그거 하나만. 그렇지. 그거를 노리고 결혼 자체를 인생 재테크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진짜 아주 일부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원하는 조건 1순위가 재산인 사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키 작아도 되고 뚱뚱해도 되고 나이 많아도 되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이 받는 연봉,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재산, 내가 물려받을 게 있는지 아니면 물려 이미 받았는지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아니 돈 중요한 거 알겠는데 돈 하나만 보고 결혼이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돈에 한이 되거나 본인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난 돈이면 다 돼.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약간 공감이 안 가는데 진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제 오래된 회원분의 사례인데 여자분이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언니 저는 남자분 나이 차이 15살까지 놔도 돼요 라고 했던 분인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은 남성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잘 살아요. 애기 낳고. 근데 결혼해서 뭐 집도 받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받고 남자분이 여자분에 비해서는 외모가 많이 좀 안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자분은 그것도 귀엽대요. 그냥 둘이 잘 맞아서 잘 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고 또 제 지인분 중에는 돈만 보고 가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기는 하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맞는 분도 있고 그래도 뭐 그거는 자기한테는 아무렇지 않대. 왜냐면 그 더 큰 행복을 주니까. 아무리 결혼 현실이라 쳐도 네.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조금 그런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사랑스럽대 그냥.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지면 덜 사랑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타고난 거야. 아무리 나 같은 사람한테 맞고 살아라면 내가 맞고 살겠어요? 그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너 왜 그러고 사냐 했는데 이해를 해줘야겠구나. 정말 절대적이에요. 그 친구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도 이 여자는 무조건 돈만 보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돈만 보고 다 참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는 좀 얄미운 케이스야. 극심한 케이스. 결혼 비용을 본인이 내려고 하지 않고 최소화하려고 함. 본인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내기는 싫은 거야. 내 돈 나가기 싫은 거고 남자 네가 다 내 이건 거야. 결혼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하는 건데 이건 거지. 내가 너랑 결혼해 주는 거잖아. 네가 내. 난 내기 싫어. 난 공짜로 갈 거야. 이런 심보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트할 때 잘 안 내 돈도. 근데 한 번 내면 생색 엄청 내지. 기억나? 내가 오빠한테 사줬잖아. 맛있는 거. 기억 안 나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뭐? 이러는 거야? 가 못된 거 아닐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너무 아까운데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는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엮이니까 이런 여자들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인간이라면 4번 얻어먹어서 한 번은 사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인간의 인지 능력인데 이거를 아예 그냥 없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건지. 근데 그냥 이렇게 호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해. 근데 진짜 20번 데이트 다 했어. 한 번을 안 사. 그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되지. 근데 이뻐. 그래도 안 만날 거야. 근데 만난다. 그럼 호구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여자도 있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데이트 비용 안 낸 사람은 결혼해서도 뭐 안 하고 결혼할 때도 안 해. 근데 또 이런 여자들이 남자가 해주다 안 해주잖아? 그럼 또 미쳐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줄 알아요? 또 다른 해줄 남자를 찾는 거죠. 비극에 예정된 여자네. 그렇지. 그래서 왜 여자들이 일명 본인의 힘으로 돈을 벌지 않고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돈줄이 또 끊기면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사람을 찾잖아. 그런 원리인 거지. 버섯 같네요. 표현 좋네. 근데 더 괘씸한 게 뭔 줄 알아요? 세 번째입니다. 집에 공동 명의를 요구하는 여자입니다. 본인이 해온 게 없는데도 집도 안 해오고 아무것도 혼수도 안 해왔는데 결혼하자마자 오빠 명의 같이 해줘. 애기도 아직 안 낳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절대 안 해줘요. 그죠? 근데 이럴 때 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야? 해줘놓고 후회하는 거죠. 후회할걸? 아마 해줘놓고? 여기에 더 심한 게 뭔 줄 알아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증여를 예를 들어 해줘요. 그럼 그 증여세도 내야 되잖아. 그럼 이 증여세도 누가 내는 줄 알아? 오빠가 증여세도 내주세요 입니다. 그냥 다 해줘 마인드네요. 네,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냥 내 것만 되게 해줘 이건 거죠. 이런 사람들 대체 무슨 마인드인 거야? 결혼을 한탕으로 작정한 사람인 거죠 뭐. 진짜 레알로 결혼을 재테크로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여기서 더 악덕한 게 뭐냐면 이혼 후에 재산 분할까지도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이야. 아니 결혼하는데 이혼을 고민한다고. 아, 그럼요. 제가 아는 분들 중 본인 돈을 안 주려고 와인을 사서 모았거나 뭐 이런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돈을 못 가져가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남자가 혼자 외벌이하면 기여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 재산 분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는 거 아니에요? 소송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혼 생활이 10년차 이상이 되면요. 기여도를 인정을 해준대, 여자도. 근데 여기서 뭐 아이를 낳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기여도가 있겠죠, 가정에 대한. 그러면 재산 분할이 한 40에서 50%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얘기했던 1번, 2번, 3번의 사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근데 이 네 번째는 진짜 복병입니다. 일명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죠. 결혼 후에 경제권에 집착하는 여자입니다. 관심 없는 척 하다가 결혼을 하면 이제 두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 두 개씩 이제 빼먹는 거야. 오빠, 결혼한 지 우리 1년 됐으니까 내가 월급 관리할게 줘. 그럼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1년 살았잖아. 주는 거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모아놓은 돈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지 거에 다 쓰고 뭐 친정에 빼돌리거나 이런 여자들도 있는 거고요. 재혼하신 분들 사례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경제권을 맡겼다가 이렇게 뒤통수 당하는 경우가 진짜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경제권은 결혼했을 때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너한테 줄 수 없어. 내가 관리할게. 라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단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공동 관리는 어때요? 공동 관리도 좋지만 저는 사실 요새는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외벌이인 경우에 그런 사람이 그냥 관리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차라리. 근데 이제 남자가 너무 돈 관리가 안 된다거나 이제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요거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남자가 돈 관리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씀씀이가 크지 않는 남자면 전 본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트할 때 조금씩 그게 보일 거야. 뭐 쓸데없는데 돈을 좀 쓴다거나 아니면 진짜 대놓고 나한테 돈 요구를 조금씩 한다거나. 근데 또 여우 같은 친구들은 아예 발톱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도 그 여자의 돈 씀씀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버는 수익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쓰거나 만날 때마다 좋은 걸 요구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아예 그냥 싹을 자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결혼 상대자로는. 자, 헤어진 게 낫다. 아, 그럼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뭐 재산 탕진당해가지고 그지 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5번째입니다. 이런 요구를 다 받아줄 호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호구해야지 이런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피디님 같은 성격인데 여자가 계속 찔러봐. 피디님 넘어가? 안 넘어가잖아. 압구정 PD 어떻게? 넘어가지. 압구정 PD 어때? 퍼즐 도자기 또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봐가면서 찌르는 거지. 이런 호구들을 이런 여자들은 귀신같이 잘 찾아요. 한 번 찾은 게 아니거든. 몇 번 찾아서 한 번 호구로 자기가 이용해 본 적이 있거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수년간 쌓아온. 그렇지. 남을 가스라이팅해서 어떻게 보면 남의 걸 뺏는 거잖아. 내가 여자라는 무기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그냥 사람으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자들이 이렇게 좀 호구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전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던 여자가 내가 어느 정도 회사를 좀 옮겼어. 중소기업을 다녔는데 뭐 삼성이나 이런 좋은 데로 옮겨서 연봉이 막 배로 뛰었어. 근데 그 소식을 어디서 듣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여자들은 왜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왔을까?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올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겠어요? 나한테 관심도 없던 여자가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걸까? 꼭지를 찾기 위해. 그렇지. 그거를 관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 제가 나한테 뭐가 바라는 게 있구나. 나를 한 번쯤 의심하고 그녀를 대해야죠. 근데 알면서도 또 당해. 이쁘고 이런 애들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들이대니까 좋은 거지 뭐. 대표님, 네. 그동안 영상에서 결혼 전에 배우자한테 체크해야 될 것들을 많이 설명해주셨잖아요. 네네. 여기서 대부분 상대 경제력, 뭐 부모님 노후 이런 거 주셨는데 많죠, 네네. 그거 말고 다른 체크리스트도 있을까요? 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종친다. 진짜 종치잖아, 진짜.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볼 것 같아요? 노후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외에. 청결? 청결. 인생 종친다고 할 정도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심각하죠. 감이 약간 안 오거든요. 일단 그럼 제가 3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피디님이 얘기한 건데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즉 청결과 정리.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잠깐 한번 얘기했는데 정리를 안 해서 이혼한 여자의 사례를 얘기했어요. 제 지인의 얘기거든요. 진짜 정리 안 해서 창고 같았어요, 집이. 어느 정도 정리는
참고 갔다는 게 TV에서 정리 안 하시는 분들 해서 심각한 쓰레기 수준 갖고 사시는 분들 나오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직전 단계. 근데 원래 대부분 여자들은 다 정리를 잘 못하잖아요. 정리를 저는 진짜 못해요. 근데 정리를 못하는 것과 정리를 안 하는 건 달라요. 물건을 안 버리고 모아놓는 거. 마음이 변입니다. 그래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는 거. 당연하죠.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정리도 정리인데 잘 안 씻는 거. 그래도 씻는 거는 잘 안 씻어요. 여자들 중에도 잘 안 씻는 여성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심하게 안 씻는 여성분들. 가끔씩 대중교통 타고 갈 때 보면 진짜 이 머리에서 눈이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얗게. 막 기름이 져가지고 막 몇 갈래가 나뉘는지 몰라 머리가. 그러니까 저도 머리 한 번씩 안 감을 때 있어요. 집에 있으면 기차가 2, 3일 정도. 진짜 많이 안 감으면 3일? 미쳐버려요. 근데 그 뒤부터 안 감으면 간지러워서도 가만히 못 있는데 그게 일상화되신 여성분들. 2, 3일 동안 집을 안 나갈 일이 좀 드문데 집을 나가는데도 안 씻는 여자들도 있죠. 안 씻고 나가는 여자들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여자 만나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앞머리만 감는 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앞머리만 감으면 다행이게. 앞머리도 안 감으면 어떡할 거야. 포동해주려고 머리에다가 파운데이션 하고 저도 그거 한 번씩 해요. 왜냐, 여름에 이제 좀 기름지고 하면은 뭐 촬영할 때 한 번씩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그런 걸로 대체하는 거 있잖아. 머리를 아예 안 감고. 진짜 더러운 여자들, 안 씻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하고 살아서 이혼하신 케이스를 저는 봤어요. 연애할 때는 그러진 않았대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서 일을 여자가 그만두고 나서부터 조금 좀 널브러지더니 집 정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이제 그 생활 수준이 너무 심각해진 거야. 전업주부인데 전업주부인데. 그러니까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남자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냥 밝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확 변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 한 7개월 만에 헤어지신 분이 있으셨어요. 저를 찾아오신 재혼남. 그래서 이상형이 뭐였냐면 이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깨끗하고 정리 잘하는 여자.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것도. 저도 만약에 제 남편이 너무 안 씻어 정리도 너무 안 해.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매일 보는 거잖아요. 우리 봐봐요. 결혼 안 할 때 식구들하고 살 때도 어때요? 치약 좀만 그렇게 해놔도 짜증나고 신발 뭐 화장실에서 쓰고 안 세워놔도 그것도 짜증나잖아요. 제자리 없어도 짜증나고. 근데 하물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고 와이프가 그런다 그래봐. 너무 심할 정도로. 한두 번은 정해질 수 있는데 계속 쌓이면 못 사는 거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를 양육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그럼 아이를 낳으면 다 마음가짐이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본 사례 중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아이인데. 자기 아이인데도. 전제는 아이를 낳을 의향인 남자가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그냥 모성애가 많이 없는 거야, 여자 자체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가끔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 밥도 안 챙겨주고 본인 꾸미는 거만 치장을 하는 거지. 꾸며서 뭐해? 그냥 본인만 예쁘게 보이면 돼. 근데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진짜 가끔씩 엄마는 너무 멋쟁인데 아이가 초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다녀도 아이는 항상 예쁘게 입히고 싶어.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도 가끔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런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자는 좀 조심해야죠. 어떻게 보면 모성애는 본능인데 본능이죠. 예. 본능을 거스르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헤어지시는 분들 보면은 전 배우자가 바람을 폈거나 아니면 진짜 가정환경이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만큼 생활력이 없어. 이러면은 이제 남편분한테 아이를 맡기는데 이런 이유가 아닌데도 그냥 네가 키워. 난 아이 뭐 데려갈 생각 없어. 라고 해서 아이를 그냥 아빠가 키우라고 그냥 흔쾌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야구가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싸웠는데 안 싸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이 아이 교육에도 야, 미치죠. 그러니까 그런 인성.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 그 집안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또 줄지도 아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여자는 이럴 확률이 낮다. 그렇죠. 아무래도 낫겠죠. 아이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요? 평상시에 좀 애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같이 조카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서 어떻게 애랑 좀 놀아주는지 이런 것도 좀 봐볼 필요는 있죠. 아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형이 결혼을 했어. 우리 형 이렇게 아기 있는데 같이 가서 놀아줄래? 뭐 이렇게 해서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는 거지.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아이를 좀 좋아하지 않는 여자나 그러면 조금 쎄함을 좀 쎄함이 감지가 되긴 하겠죠. 그런 사소한 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아이 릴스 영상 같은 거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내봐.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무 귀엽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뭐 별 반응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이 반응 귀엽다 해놓고 또 막상 남은 또 안 귀여워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또 반대로 무뚝뚝해서 내 아이를 낳았는데 또 너무 잘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사실 복불복인 것 같아.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감사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 원래 기본적으로 다 감사함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잘해줬을 때 그 감사함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게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호의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시댁이 잘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댁이 해주는 걸 당연하고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고맙단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 고마우면. 자기가 여자라는 이유로 뭐 내가 너네 아들하고 결혼해줬잖아. 그냥 그런 이유로 고마워도 모른 척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일전에 이런 게 있어요. 제 아는 지인의 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코로나 걸렸다는 이유로 시부모한테 1년 동안 아이를 안 보여준 거야. 이건 좀 너무했죠. 왜 그러는 거예요? 개무시지 뭐. 저는 그래요. 같은 여자로서 개무시라 그래.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내 신랑이 아이를 안 보여줄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인성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런 여자들이 과연 시부모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할까? 일단 하죠. 절대 안 하죠. 이런 여자 특징이 남편과 나의 관계에서 약간 갑을 관계가 그럼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 친구들도 보면은 진짜 착한 애들은 내가 뭔가 잘해줬을 때 진짜 고마워 너뿐이야 진짜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애들은 밥 한 끼 얻어먹고도 당연하게 고맙단 말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 떨어지죠. 그런 애들이 가서는 할까? 몰라. 이성한테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금방 들통나거든요. 이런 감사함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댁에서 시부모가 밥도 해줘, 뭐 반찬도 해가, 아기도 봐줘, 아줌마도 떠줬어.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뭐 예를 들어 장모가 다 해줘. 근데도 남편이 장모를 인정 안 하고 고맙다 말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고마움을 모르는 이런 경우죠. 자기가 갑이다 이런. 갑인 것도 아니야. 고마움을 모르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지. 인사성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저는 이런 분들을 일명 못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부모님이 가르치잖아.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감사합니다. 기본인데 이걸 모르고 자란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닌 거죠. 못 배운 걸 수도 있고 타고날 수도 있고. 타고난 거면 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죠. 난 못 배우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세 가지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인지와 인성, 인지 능력과 인성. 씻어야 되고 정리하는 건 당연한 인지죠, 인지. 그리고 양육은 어때? 엄마로서 모생애를 느끼는 건 당연한 거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그러고 고마운 건 고맙다 표현하고 이거 뭐예요? 인사성. 인성이죠. 이게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걸 다 갖춘 여자는 진짜로 놓쳐도 안 되는 여자. 안 되지. 봐봐. 근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냐? 잘 씻는 거 당연히 기본이고요. 자식한테 애정 있는 거 기본이고요.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야. 당연한 게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야. 당연하죠. 그럼 봐봐. 이거를 역으로 이런 친구면 어때? 상종 안 하죠. 그럼 이런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종 안 해야죠. 근데 이거를 내 친구한테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여자한테 허락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 많아요. 바보 같은 남자들이 있다고 여자한테만 허용하는. 많이 예뻐서 그런 걸까요? 예쁘다고 이게 허용이 될 인간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뭔가 깨달는 것 같네. 지금은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된 여자는 일찌감치 걸으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종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결혼 전에 꼭 이런 기본적인 인성을 체크를 해보세요.